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언제나 더 나은 삶으로 가고 있는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고 있는 밀림입니다. 저는 매일 10대 청소년을 만나고 있는 고등학교 보건교사인데요. 최근 아이들을 보면서 잠시 좋은 엄마의 역할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보건실에 오는 학생의 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에 한 7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방문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신체적으로 다치는 경우가 많아 상처 케어할 일이 늘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첫째는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많아져서이고, 두 번째는 참기가 안 되거나 융통성이 없어지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서입니다. 그 전에는 어제 축구해서 줄넘기 해서 다리 아프니 진통제 주세요, 파스 주세요, 이런 아이들이 없었어요. 운동을 했으니 그 다음날 근육통이 있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정도는 참고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 5년쯤 전부터는 약을 주면은 약을 못 가서 그러는데 좀 까주세요, 이런 학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고등학생인데. 그리고 어떤 학생은 또 약을 주면은 물하고 먹으면 돼요, 이렇게 묻는 학생도 생겼어요. 피곤한데 좀 자다 가도 돼요, 이런 말을 당연한 듯 와서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죠. 왜 그럴까요? 아침 등교 시에 자가용을 타고 학교 교문 근처에서 내리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아이의 기분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내린 후에 차 문을 닫고 엄마 아빠 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거나 인사를 하면 생각만 해도 엄청 보기 좋죠. 그런데 그 멋진 광경이 아쉽게도 잘 없어요. 특히 남자애들은 차에서 엄마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몰라도 그냥 문을 쾅 하고 내리거나, 좀 불량한 애들은 차 문을 닫자마자 침까지 뱉으면서 내려요. 이 세상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지 않은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최고야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엄마에 대한 불만 1위가 뭔 줄 아십니까? 그래요. 잔소리입니다. 우리가 잔소리는 앞면은 조언이요 충고지만 뒷면은 싫어 라는 뜻이죠. 아이들은 모두 알아서 할 텐데 엄마가 계속 잔소리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엄마들은 또 아이고 하지 않으니까 자꾸 하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죠. 공부 1, 2등 하는 아이는 엄마가 아무 말 안 할 것 같죠. 그런데 몇 시까지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서 짜증이 난답니다. 알아서 할 텐데. 저는 최근 아이들이 자율성이 줄어드는 게 엄마의 이런 지나친 적극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엄마가 너무 하나하나 자상하게 다 해주면 아이들이 생각할 틈이나 자율성, 실수할 기회, 성장할 경험이 없어집니다. 제가 오래전에, 지금은 심리학 교수로 계신 어떤 남자 선생님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맞벌이시라 그분이 어린 초등학생인 아이를 두고 나와서 출근 후에 전화로 케어하는 걸 몇 번 들었어요. 그래, 엄마는 나가셨니? 밖에 비 온다. 어떤 날에는 밖에 춥더라. 잘 갔다 와. 이렇게 하고 끊더라고요. 이 대화에서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절제미? 보통은 밖에 춥더라. 그 뒤엔 말이 자동적으로 다 나오게 마련이죠. 뜨뜻하게 입고 가. 더 자상한 분은 거기 파란색 파카 입고 가. 또는 비 온다. 우산 쓰고 가. 빨간 우산 쓰고 가. 야, 너 또 잃어버리니까 싼 거 그 비닐 우산 그거 쓰고 가. 이렇게 정해서 말을 해주죠. 학교 잘 갔다 왔니? 냉장고 둘째 칸에 샌드위치 5개 만들어 놨거든? 거기 하나 꺼내서 흰 접시 알지? 그 흰 접시에 꺼내서 문 쪽 2번째 칸에 거기 먹던 케첩 있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더 합니다. 흘리지 말고 물 마셔가면서 어질지 말고 좀. 엄마들은 자신이 원하는 걸 아이가 빨리 깨닫게 해서 행동이 변화되길 바라죠. 그런데 그 행동의 변화는 본인이 때가 되어야 하는 거지 잔소리에 비례해서 변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날 우연히 뇌의 성장과 연관되어서 아이가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빨리 스스로 깨닫게 하려면 엄마의 잔소리가 아니고 본인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깨우쳐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실수할 기회를 많이 주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아기일 때 아이가 숟가락질을 할 수 있다면 흘려도 혼자 먹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흘리는 꼴을 못 보는 엄마는 한 손에 휴지 딱 들고 입을 닦아주면서 아이가 거의 다 클 때까지 밥을 떠먹여 줍니다. 부모가 미리 알아서 척척 해주는 것이 사랑, 자상함이 아니라 아이들이 혼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지나 실수로 클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다시 말해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지 말고 살면서 생기는 잔잔한 문제를 본인이 잘 넘어가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느는 걸 보면서 부모님들이 공부 잘하라고 푸시하기보단 내 아이가 지금 기분이 좋은가, 행복한가를 먼저 살펴주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부모가 바라는 대로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사이도 좋으면서 잘 크길 원한다면 다음 3가지를 생각해 보길 추천합니다. 첫째, 아이의 기분을 좋게 해줘야 합니다. 기분이 좋아야 이 뇌에 엔돌핀,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의욕도 생기고 뭘 하고자 하는 욕구와 행동할 수 있는 이 힘이 생깁니다. 아이의 실천력이 엄마가 훈시를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2번째는 아이가 엄마를 좋아하게 해야 합니다. 인간은 좋아함이 먼저 있어야 뇌가 긍정적으로 작동을 해서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거나 이 마음에서 본받아야지, 새겨들어야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뇌나 가슴을 여는 열쇠는 좋아함입니다. 엄마가 싫으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과 조언이 절대로 아이의 뇌나 가슴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 애가, 이런 분은 내가 아이에게 좋아함이란 열쇠를 주었는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의 문이 잠겨 있는데 열쇠를 주지도 않고 열라고 자꾸 말하는 건 서로 감정만 상하고 관계만 나빠질 뿐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먼저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모범을 보여야 그 조언에 힘이 실려서 먹힙니다. 아이들이 와서 엄마는 하지도 않으면서 저한테만 이런 말을 덜어 합니다. 저는 클 때 우리 아버지가 항상 드나들 때 신발을 가지런하게 정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 쓸고 하셨지만 저한테 훈시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드나들면서 신발을 가지런하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부모님들은 말로 훈시를 잘 해서 가르치려고 좋은 말을 자꾸 연구하고 말하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흡연하는 학생 대부분 아빠가 담배 피우고 욕하는 애들 대부분 엄마 아빠 말이 거칠고 엄마가 늦게 일어나는 집이 아이가 지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저랑 함께 생각해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